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는 정확성은 높은데 속도가 느린 경우. 무조건 얘가 어디가 빵으로 수렴한다 하면 얘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 독해력은. 우리가 국어 시험을 봤을 때 수능 시험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지문을 읽고 이해해서 적용해가지고 푸는 거를 내가 그걸 검사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둘 다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걸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정확성은 이해를 하면 돼, 지문이. 근데 봐봐. 어디 가서 학원 수업을 듣는다. 어디서 학원을 듣는다. 국어 수업을 소용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소용이 없어.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이해하는 걸 끌어내려고 워크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워크북을 푸시고 그 맨 앞에 있잖아. 워크북에 독서 빈칸 채우는 거. 그 빈칸을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워크북 채우고 그 다음에 지문 문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워크북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지문을 푸세요. 그리고 현지 숙제하기 너무 버겁지? 너도 내가 봤을 때 너도 버거워하는 것 같아. 버거운 친구는 나한테 말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걸로. 두 개 다 안 해도 되니까 하루에.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나머지 독서랑 뭐 문학이랑 문법은 다 해야 돼. 독서만 뭐 하라고? 하루에 두 개 안 풀어도 돼.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서 풀면 돼. 근데 제가 숙제하는 걸 봤더니 제대로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자꾸 오답을 안 하시면 점수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구조 같은 걸 파악하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돼.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읽을 때 여기서 문제 나오겠네? 라고 예측하면서 읽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그래서 문단을 독해하고 문단별로 독해한 다음에 출제 항목을 파악한 뒤에 이거 글 전체를 읽으시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처음부터 안 되죠. 처음부터 막 욕심은 막 빨리 읽고 이해하고 싶은데 읽는 거 그냥 텍스트고 이해는 안 돼서 머리에 남는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역겹다니까? 진짜 자기가 혼자 하는 게? 그걸 도와주는 거지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 결국엔 시험장에서 푸는 건 너거든. 내가 아니라. 자, 그래서 늘 나오는 거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 화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 화제 판단한 뒤에 문단끼리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핵심 화제를 찾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지만 많이 나오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뭔가 개념을 정의한다거나 사례를 제시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을 때 접속어랑 지시어의 유의에서 보세요. 지시어는 그 말을 바꿔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잘 파악을 못해서 틀려요. 이게 똑같은 말인 걸 몰라서 틀려, 대부분. 그 다음 보조사 같은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보조사 어떤 거 있지? 은, 도만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심해야 돼. 은는 여러분 한정이에요. 도만은 뭐야? 포함이지.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구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지금. 안 할 거고 제가 어제 클리닉 와서 수업한 애들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일주일 1일이랑 일주일 1일에 있는 지문 두 가지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걸 파악한 사람만 알 수 있는데 먼저 보면 이렇게 요즘에는 가부, 나지문 이렇게 주제통합적 읽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으신 분은 이제 파악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 읽으셨죠? 읽었을 때 핵심어가 뭡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분트야, 프로이트야. 프로이트지. 그거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자, 봐봐. 자, 표시해볼게. 19세기 분트 있지. 시기가 나오면 네모 쳐봐. 자, 분트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 자, 분트는 정신세계는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활동을 의미해. 여기까지 됐지? 근데 그러나 세모 치세요. 접속어에 유의하라고 그랬지 제가. 그리고 프로이트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 자, 그러면 얘는 다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는데 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 이에 그는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고 무슨 이론을 통해?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때 정신분석학은, 정신분석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야? 프로이트의 이론이지. 그래서 자 보세요. 얘가 네모 박스 쳐져 있지. 그 다음 밑에 볼래? 네모 박스 쳐져 있지.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해서 맞춰야 되거든. 그리고 자 표시 한번 해볼게. 이게 표시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프로이트, 그 다음 프로이트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뭐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의 개념이 나와 있고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밑에를 봐. 나는 뭐라고 돼 있지? 새로운 이론가가 나왔지.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고 분석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주창은 이제 주장한 거지.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그럼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점 나왔지? 융은 무의식은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융, 여기 융. 보이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심리, 두 번째는 융의 분석 심리학. 요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저랑 여기를 한번 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서 그래. 자, 1번 문제 보세요. 가와 나에 뭐 나와있지? 공통점 나와있지? 그러면 가를 읽고 나를 읽고 공통점을 찾는 건데 이거를 전체를 다 읽고 풀기에는 아직 호흡이 딸리니까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끊어 읽으세요. 아직은. 그러면 봐봐요. 가하고 나를 끊어 읽을 건데 자, 가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맞나요? 상반된 평가 제시하고 있어? 무의식에 대해서? 아니지. 기존과 다른 관점. 기존의 관점은 분트의 관점이었지?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맞지? 그러면 봐봐.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 아니고요. 역사적 사건 없고 그 다음 정신질환을 분류하고 정신질환을 분류했어? 얘가 학문에 연결되는 게 있어? 없지? 그럼 답이 그냥 2번 나오는 거야. 그럼 나 읽고 나서 얘를 풀 필요가 없어. 만약에 제가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답이 2개가 있어. 나머지가 틀렸어. 그러면 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전에서 다 하나하나 따질 시간이 없어. 그럼 이 2개가 나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문제는 풀리는 거야. 선택지를 줄여간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너 자? 선택지를 줄이라고 어디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지. 이건 내용 일치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죠? 번호를 매기던가. 봐봐. 2번이 어디가 틀렸지? 2번이 어디가 틀렸어, 얘들아? 자,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랑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구분하지 않았거든? 그럼 이렇게 X를 좀 쳐놓으라고. 답만 쓰지 말라고. 답을 만약에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얘가 확실한 애를 맞다고 하는 애 있잖아.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제가 책을 양쪽으로 필 수가 없잖아요. 숙제를 좀 제대로 해와. 자, 잠깐만 책을 한번 보여줄게. 제가 번호를 쓰라고 했더니 그 번호 쓰는 것도 싫은가 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녹화가 되다 말았네. 여기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어? 그치? 지문 옆에 있지? 그러면 얘가 맞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선으로 그어놓으라니까? 어? 거미줄처럼? 막 그어놔. 어디가 근거로 봐서 했는지. 그래야 내가 너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어. 얘가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틀렸을까? 아니면 여기가 2번에 3번 얘기다 하면 2-3이라고 쓰라니까? 그거 안 하면 꽝이야. 제가 그래서 봐봐. 이렇게 숙제하잖아? 그러면 숙제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어? 숙제 시간이 엄청 길어져, 얘들아. 그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줄여주잖아. 근데 내가 좀 할만하다, 나 좀 잘하는 것 같다 하면 2개 다 하는 게 좋다니까? 매일. 이게 숙제하는데 한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려서 2회도까지 해서 다 맞추는 게 목표야. 근데 자꾸 틀리잖아. 본문이 이렇게 있는데도. 분석해서 푸는데.
그러니까 답만 쓰지 마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다 체크해서 오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다시 숙제 검사 할 건데 또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할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늘어. 너네 그 저기 국어학원 유명한 데 있어. 줄 서가지고 대기하는 학원 있잖아. 국어학원도 대치동에. 그 대치동에 국어학원이 뭐 하는 건 줄 알아? 이거 시키는 거야. 그냥 이거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오답 해오는 거. 근데 거기는 줄 서서 가니까, 그치? 엄마가 줄 서서 새벽에 줄 서가지고 거기 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하는 거야. 해서 성적이 나와. 근데 니네는 그냥 억지로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하러 가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잖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문제 못 푼다고 몇 번을 말해. 그래서 연결 다 해가지고 해서 와. 알았어? 나 진짜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숙제 안 하는 거야, 얘들아. 나 제일 극혐하는 게 답만 띡띡 적는 거야. 막 고쳐. 2번. 근데 또 틀려. 진짜 바보 같은 짓 아니냐, 그거? 3번이 아니까 2번을 찍어 막. 그래놓고 애매하대. 답은 절대 애매하지 않아. 알았지? 해가지고 와, 숙제.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번 보면 방금 본 것처럼 공통점, 그 다음에 여기 가의 내용과 일치, 그 다음에 가의 프로이트랑 융의 관점에서 얘를 보는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시해봐. 프로이트 융 끊어. 표시해봐. 그러면 가를 읽고 뭘 풀 수 있어? 가를 읽고 얘 풀 수 있지. 프로이트. 나를 읽고 뭐 푸는 거야? 얘를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다 읽고 문제 푸는 거는 좋아. 근데 그거는 똑똑해야 돼. 공부가 좀 되어있고 독해 실력이 좀 좋은 애들은 한 번에 싹 읽고 한 번에 문제 싹 풀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정도 호흡이 안 되니까, 왜냐면 지금 틀린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오라고. 그럼 봐봐. 가를 읽었어. 그럼 얘 풀 수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세로로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얘 풀 수 있지. 2번 문제. 그 다음에 3번에 1, 2, 3, 4를 풀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에서 동의니까 이거는 공통점이지. 그치? 그럼 얘도 풀 수 있지. 싹 다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근데 나를 읽었을 때 이게 6 나오니까 나를 읽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얘 푸시고요. 얘 푸시고요. 얘 푸시고, 얘 푸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단어 문제는 언제 푸냐? 맨 처음에 풀거나 맨 마지막에 푸세요. 알겠어? 중간에 푸는 게 아니야, 단어는. 알았지? 나는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 이제 모의고사 봐야 돼서 내가 하는 얘기야. 알겠죠? 어? 호흡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럼 잠깐 보세요. 제가 다 안 읽어줄 거거든요. 뒤에 보세요. 이거 보시겠어요?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순자, 동그라미 쳐봐. 순자.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순자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 순자 다 동그라미 쳤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 밑에는 누구야? 홉스. 보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야? 홉스에 대한 얘기지? 자, 그러면 가를 읽었어? 그럼 자, 저랑 따라오세요. 가를 푸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가를 푸세요. 그 다음 가에 군주 있지? 그럼 군주 푸세요. 됐어요? 똑같지? 문제 유형이. 자, 얘는 기억이지? 기억 푸세요. 그럼 문제 다 풀었어. 아, 여기 있다. 순자. 여기 순자 풀면 돼. 여기 순자. 똑같지, 문제가? 자, 이제 나를 읽어. 나를 읽고 여기 풀어. 통치자 풀어. 통치자. 세로로 푸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 풀어. 그 다음에 홉스 풀면 돼. 그리고 단어 문제는 따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한번 해봐. 알았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알겠지? 처음엔 이렇게 하되 호흡을 길게 늘리면 돼. 점점. 지금은 처음이라서 내가 이렇게 끊어 읽으라고 주는 거야. 그럼 봐봐라. 문제가 몇 개 있지? 얘들아? 이렇게 한 문제.
개가 딸려 있잖아. 하나는 어휘고 가만 읽고도 세 문제 맞출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 푸실 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좀 힘들 거야. 처음이면. 알겠어?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방법을. 지문을 다 못 읽겠으면 하나라도 읽어서 풀어봐. 알겠지?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순자. 근데 읽기 싫거든? 한 문단씩 읽어볼게. 자, 읽어볼게요. 자, 누가 읽지? 이영이가 읽어봐. 첫 번째입니다. 밥 못 먹었냐? 응? 진짜 못 먹었어? 기원전 3세기경. 계속 읽어봐.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지? 자기 말로 바꿔봐야 돼. 중국에 무슨 시대가 있었다? 전국시대 말기가 혼란했다.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문단 볼게. 현지가 읽어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전국시대. 혼란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누구? 순자는 읽어보세요.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규정하고 그렇지. 악의 원전은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을 파악한다. 자, 잘 봐. 이렇게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나왔을 때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악이 뭐지? 또 피났다. 냄새나. 쇠맛나. 악이 뭐지? 성이 뭐지? 이해 안 되지? 이해되는 사람 있어? 안 되잖아. 그럼 그냥 악과 성으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이러한 시대는 뭐라고 규정했다? 악이라고 규정했고, 그건 어디서 왔다? 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성 때문에, 성이 그 성이 아니야. 그 본성 이런 거야.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악이 발생했다는 거야. 악이 어떤 상황? 혼란한 상황.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현지 계속 읽어봐. 성이란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 영성을 일컬는 말로 인간과 진짜. 감정의 형태를 말한다. 피죽도 못 먹었어 아주 그냥. 이중에서 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인데 뭐하고 뭐로 들어가는데? 성이라는 건 욕망과 감정이야. 됐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 이중에서 이를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 아니 보세요. 악이 성에게서 비롯된다? 성은 이거고 그래서 성이 악을 초래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악이라는 걸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는데 걔는 인간의 성에서 비롯된 거구나 만 알아도 되잖아. 그지? 그 다음 계속 읽어봐. 사회적 자원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사람들을 모두 이기적인 욕망의 그대를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미쳐버려. 목이 아픈 나보다 목소리가 더 이상해. 아니 왜 책을 못 읽는 거야 그렇게? 이거 봐.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의 욕망은 어때? 넘쳐나잖아. 그래서 다툼과 쟁탈이 생긴대. 자, 하지만 순자는 그는 순자잖아. 인간이 성뿐만 아니라 뭐도 갖고 있어? 심도 타고났어. 그러면 성은 타고난 거야 아니야? 아니 뿐만 아니라라고 했는데 A뿐만 아니라 B 뭐야? 그럼 A도 타고난 거고 심도 타고난 거지. 됐어요?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 제가 푸셔볼게요. 성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지? 악이 생긴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이 심을 통해서 성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가 있대. 문제 해결할 수 있대. 계속 볼게. 자, 그럼 이제 심이 뭔지 나와있지? 지호가 읽어봐.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성을 뭐한다? 통제. 누가? 심이. 자,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식적이고 이러한 후천적인 노력을 뭐라고 한다? 그 노력이나 산물을 뭐라고 한다?
위라고 한다. 그럼 이거 그려볼게. 순자는 성 때문에 악이 생긴다고 했어. 악은 뭐라고? 혼란함. 그런데 이 심도 같이 태어나는데 심을 통해서 성을 통제하면 이 악을 뭐 할 수 있지? 없앨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후천적 노력과 산물을 뭐라고 한다? 이 통제에서 생기는 걸 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 스스로가. 알았지? 자, 계속 읽어볼게. 자, 순자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저기 서진이가 읽어.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예란 위를 축적하는 완전한 유적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의 질서를 막는 기준이 된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기억 이렇게 밑줄 친 부분에 앞뒤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랬지? 직분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 이것은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걸 의미한다. 구성원이 자기의 위치에 맞게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그 뭐야? 아까? 요거 지금 풀어봐. 여기까지 내가 읽었어. 여기 기억 있지? 기억 한번 풀어볼게. 9번 풀어봐. 그럼 9번 바로 답 나와 안 나와? 어? 9번 답 나와 안 나와? 9번 틀린 사람은 좀 심각한 거 아니야? 거기 앞에 뒤에 답이 있는데? 9번에 몇 번이야 얘들아? 고민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9번 틀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몇 번이니? 나와 있잖아 그대로. 9번에 5번이지. 여기 그대로 있잖아 얘들아. 여기 봐봐. 어디 있어? 여기. 여기잖아 여기. 이거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이걸 못 찾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계속 볼게요. 이때 순자는 뭐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했다? 군주. 그래서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서 예를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똑같은 말이지? 여기 구분해서 직분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걸 통해 백성들의 성이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자 마지막 순자의 의 볼게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찾지 않았다면 X를 쳐버려.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았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알았어? 읽을 때. 그러면 봐봐. 문제 봐봐. 7번 봐봐. 가 읽어봐라. 가만 읽잖아? 얘 있어 없어?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지.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지. 그럼 가에서 일단 틀렸지. 그 다음에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 지금 순자 얘기 나왔죠. 종교적 믿음이 있어? 없지. 종교가 어딨어 여기. 그리고 사상의 탄압 양상. 탄압이 뭐지? 괴롭히고 억압하는 거잖아. 그게 있어? 양상은 모습이야. 자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단어 모르면 여기다 쓰세요. 통시적이라는 단어 적어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를 통시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 얘기를 하거나 근대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12세기, 18세기, 20세기 이렇게 통시적 흐름에 따라 읽는 건데 이 경우에도 다 똑같이 시대별 공통점 차이점을 구별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가만 읽어도 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8번도 이렇게 OX로 하시라고요. 혼자. 군주 맞는데 이 얘기? 얘도 맞는데? 맞아 맞아 이렇게 OX를 표시하면서 읽으라고. 알겠어? 자 그다음 얘 풀었지. 그 다음에 여기 순자 얘기 있지?
거거든? 근데 이제 홉스가 아니야. 이렇게 풀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봐봐. 나를 볼 거야. 똑같거든? 자, 나를 한번 볼게. 자, 나는 이제 홉스 얘기야. 홉스가 살던 몇 세기? 17세기는 종교전쟁과 내전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웠다. 똑같네? 이때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 니네 왕권 신수설 모르지만 얘가 얘를 꾸며주는 말이지. 그럼 왕권 신수설의 개념이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왕의 권력은 신에서 온 것이다 라는 건 왕권 신수설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아니, 왕의 권한은 신이 줬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이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가 아닌?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얘 될 수가 없죠. 1번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1번 문제 보시면 11번이 아니라 어디냐? 여기 있다. 8번 보시면 통치자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를 X 쳐야 돼. 근데 제가 공부를 시키다 보면 어떤 애들이 답을 맞춰. 이렇게 답을 맞힌데 여기를 X 친다? 이상한 엉뚱한 데다가? 나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데다가 답을 체크하고 틀렸다고 오답하는 애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시키는 거야. 안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어디가 정확하게 틀렸는지를 체크하셔야 돼. 알겠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한번 볼게. 자,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인 삶인 뭐부터 얘기한다? 자연 상태를 가정합니다. 자,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무슨 상태였다? 자연 상태. 여러분, 근데 이거 사탐할 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 다 이렇게 배경 지식 쌓아놔.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걔를 뭐라고 한다? 자연권이라고 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이제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이때 인간의 무엇은?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걔를 뭐라고 한다? 자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법의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너네가 할 게 있어. 밑에 사회계약이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옆에다가 써보세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옆에다가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단계는 순서가 있는 거야. 선, 후, 정리해봐. 자기가 정리해봐. 요약 정리하나 봐. 요약 정리. 정리해봤어? 혼자 써봐 좀. 요약 정리. 써봤어? 첫 번째는 뭐야?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뭐해?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권인데 싸움을 일단 멈춰야 되잖아. 그래서 자연권을 포기합니다. 근데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위반을 했어. 내가 이제 현지랑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 근데 약속했다? 근데 내가 현지를 때렸어. 근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 아, 신난다. 또 때려. 위반할 경우에 제재할 수단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냥 막 어기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쉽게 파기가 될 수 있지. 이러한 계약의 뭐? 불안정성. 자, 계약의 불안정성은 뭐지 얘들아? 쉽게 파기되는 불안정성이지. 걔를 해소하고 실효성,
실제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밑줄 치세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 밑줄 쳐봐. 1번 번호 매겨봐. 얘가 필요하고 과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밑줄.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계약 단계 몇 번째죠?